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자, 브라질 대법원이 전 대통령 보우스나로에 대해서 전격 체포 명령 그리고 자택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결국은 룰라가 전직 대통령 보우스나로를 갖다가 아주 보란듯이, 트럼프 보란듯이 더 압박을 하고 있네요. 저번에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전격 체포 명령을 내리고 자택을 수색했다. 이거 지금 룰라가 전 보우스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더 보란듯이 결국 압박에 나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트럼프는 이 보우스나로와는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트럼프 1기 때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찐 우파죠, 여기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우스나로가 실각하면서 룰라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룰라가 부정선거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룰라를 인정치 않죠. 그러고 룰라 너 왜 계속해서 보우스나로를 갖다 괴롭히느냐? 보우스나로를 갖다가 저 기소하고 그렇게 또 재판해가지고서 무슨 네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보우스나로한테 덮어 씌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0%의 관세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룰라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50% 아니라 500%를 때려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브라질은 미국과의 그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또 브라질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급자족도 좀 가능한 나라고, 또 브라질이 브릭스라 그래가지고서 인도라든가 또 러시아 또 이런 나라들과는 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서 좀 미국에 대항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 대해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나올지. 왜 그러냐면 50%를 때린 것이 바로 보우스나로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을 가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오히려 50%를 때리니까 더 지금 정치적 압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지금 브라질은 말이죠, 지금 룰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브라질 대법원이 완전히 룰라하고 같은 패거리예요. 그래서 이 브라질 대법원도 좌파로 일색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부패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로 지 모라이스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보우스나로에 대해서 저번에도 전자발찌를 채웠거든요.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뜻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편이지 브라질 편은 아니잖아요. 특히 영국이라든지 또 EU라든지 일본 말할 거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릭스라는 나라가 조금은 브라질을 편들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브라질하고 트럼프하고 세게 붙었을 때는 이 룰라 편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자, 8월 4일자 기사에서 나온 건데, 모라이스 연방대법관이 자이로 보우스나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자발찌 착용 및 방문 금지, SNS 사용 제한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게 이유야, 이게. 그러니까 너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지? 왜 가택연금 시켜놓더니 사람을 만나는 거야? 너 전자발찌 차라 그랬지? 너 왜 전자발찌 안 차는 거야? 이걸 이유로 이번에 완전히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또 체포를 한 겁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을 시키고, SNS도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SNS도 사용하지 말아라,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가택연금, 그리고 또 전자발찌 차고 있어라. 이건 뭐예요? 그 집에서 그냥 감옥이나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부 안 지켰겠죠? 그걸 이유로 이번에 가택연금 명령,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가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미국을 넘어서 국제사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저번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우스나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체포와 또 압수수색까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빡칠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사회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하고 이게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이제 우리가
반 접어서 똑같이 이제 접었을 때 똑같이 그림 나오잖아요. 한쪽에만 물감 묻혀놓고 나서 그걸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똑같이 나오죠.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해요. 데칼코마니 똑같다 이런 얘기죠. 복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브라질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브라질도 지금 그 룰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볼소나로를 갖다가 지지하는 대규모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만큼 모여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브라질 전역에서 우리처럼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광화문에 모인 것처럼 그만큼 모였어요. 그래서 룰라에 반대하고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그리고 우파 쪽이죠. 이 지금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 우리도 대규모 집회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정치적 탄압하고,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뭐 감옥에 가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브라질도 그렇죠. 그런데 브라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탄압하지 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프라이츠 부소장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를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어요. 이 점이 다른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볼소나로 대통령은 트럼프 일기 때 같이 아주 찐찐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 여기도 볼소나로가 방문한 적도 있고 같이 뭐 골프도 치고 그렇게 찐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윤 대통령하고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같이 만난 적도 없고 찐찐인 적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브라질은 룰라가 옛날에도 그 좌파 아닙니까? 옛날에 룰라가 대통령 하다가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룰라는 워낙 좌파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탐색 단계 같아. 탐색 단계.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가를 지금 탐색하고 있고, 미국에 불러가지고서 한번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재명을 어떻게 요리할까를 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언급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대규모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룰라에 반대하고 전임 대통령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규모 집회로 가지 못하고 있죠. 뭐 정광훈 목사님이 뭐 이번에도 또 체포 압수수색, 일단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저들이 뭐 지금 체포 영장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저번에 서부지법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그거는 뭐 부목사인가요? 아니면 뭐 부목사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 전광훈 목사님의 그 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일탈한 걸 가지고 그것이 정광훈 목사가 뒤에서 말하자면 사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집회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브라질이 저렇게 엄청난 집회를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가 집회해도 뭐 된 게 뭐냐 그러지만 그때 집회하고 지금 집회는 다르죠. 지금 집회는 이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금의 권력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거는 그거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떤 그 집회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김상진 대표라든지 안종권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끌고 있는데, 또 자유연대 학생들 또 이런 집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번지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구명운동,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 이것이 트럼프를 자극해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룰라가 대놓고 트럼프한테 한마디로 개기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룰라 정권이 지금 위험하다. 룰라 정권을 지금 교체하겠다. 레짐 체인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룰라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일단 때려가지고 브라질의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군중 봉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게 군중 봉기가 일어나면 뒤집히거든요.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뒀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뭐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 탄압이 계속될 경우에, 그리고 좌파의 진동이 계속될 경우에 트럼프가 어떤 그 결단을 내릴지 또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한국의 이 사태가 거의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브라질은 지금 레짐 체인지를 트럼프가 계획하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이제 룰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브라질 정권을 바꾸려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쿠데타라는 이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레짐 체인지가 맞는 건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룰라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